안녕하세요. 오늘은 SKAM62A LP 보드의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TFTP와 NFS를 사용한 개발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62A LP 보드의 동작을 위한 부트로더 및 커널 이미지 그리고 루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SD카드에 다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FTP하고 NFS를 사용해서 기존의 개발 환경보다 조금은 편리하도록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의 리눅스 OS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부트로더, 커널,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세 개의 필수 요소들에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필수 요소가 SD카드에 들어있게 되면 SD카드에 이 변화된 파일들을 찾아서 다시 카피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이번에는 TFTP와 NFS를 활용해서 SKAM62LP 보드의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FTP나 NFS를 활용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트로더 커널, 루트 파일 시스템 이 세 가지 요소들의 변화를 다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SKAM62ALP가 사용하고 있는 유부트라고 하는 부트로더에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TFTP와 NFS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커널 같은 경우에는 TFTP를 활용해서 커널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루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NFS라고 하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존의 SD 카드에 있는 루트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NFS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 시스템을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팅해서 부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TFTP와 NFS는 사용하고 계시는 리눅스 PC의 데모 형태로 동작시키게 될 거고요. 이 TFTP 서버와 NFS 서버에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TFTP와 NFS를 활용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되는 보드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게 이더넷이나 와이파이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받으신 TISDK 폴더에 가보시면 setup.sh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파일이 하는 일은 SDK가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머신에 TFTP하고 NFS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설정해 주는 스크립트 파일이 되고요.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TFTP 데몬이나 NFS 데몬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setup.sh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루트 계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분투에서는 sudo 명령을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 각각의 절차에 맞는 이 질문들이 나타나고요. 이 절차들을 다 완료하시면 TFTP와 NFS에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과 설정들이 setup.sh를 실행한 PC에 세팅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에 나오는 절차들을 완료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실행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up.sh 파일을 다 구성하시면 TFTP 데몬이 타겟이 되는 디렉토리하고 NFS가 타겟이 되는 디렉토리를 설정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디렉토리 명들을 결정했고요. 여기 보시는 target.nf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루트 파일 시스템이 설치된 NFS의 루트 디렉토리가 되고요. TFTP 부트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TFTP의 루트 디렉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디렉토리를 가보시면 NFS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루트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파일들이 설치되게 되고요. TFTP의 루트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커널의 바이너리 이미지하고 그리고 TI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되는데 그 디렉토리 안에는 커널이 부팅할 때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 트리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SDK의 setup.sh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시면 TFTP와 NFS의 루트 디렉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TFTP 데몬과 NFS
데몬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셋업.sh가 설치하는 TFTP 패키지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요. 스크립트가 설치한 TFTP 데몬 패키지를 삭제를 하고 별도의 TFTP 패키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TFTPD-HPA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TFTPD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의 명령을 실행시켜 주시면 setup.script 파일이 설치한 tftpd라고 하는 패키지를 삭제해 주는 명령이 되고요. 지워지지 않은 필요 없는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토 리무브로 필요 없는 패키지를 삭제를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sudo apt 업데이트 그래서 우분투 패키지 리스트를 업데이트 했고요. tftpd-pha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tftpd 데몬을 설치를 했습니다. TFTP가 설치가 다 되셨으면 설치한 TFTPD 데몬의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설정 파일이 어디 있냐면 etc 밑에 디폴트 밑에 가 보시면 tftpd-pha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고요. 이 파일에 들어가셔서 여기 tftp 디렉토리를 셋업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만들었던 tftp 디렉토리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TFTP 데몬을 재시작해 줘야 됩니다. 시스템 컨트롤 명령을 사용해서 TFTP 데몬을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분투에서 방화벽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TFTP가 사용하는 UDP 69번 포트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방화벽의 TFTP를 허용하는 명령은 이렇게 하시면 우분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분투에서 사용하고 있는 UFW라고 하는 방화벽에 이 69번 UDP 포트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저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뛰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 TFTP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TFTP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TFTP 데몬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FTP 클라이언트로 TFTP에 접속을 하시고요. TFTP 클라이언트가 제공하고 있는 이 get 명령을 가지고 TFTP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시브 완료 명령이 나오고요. TFTP 클라이언트를 종료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TFTP로부터 지정된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현재 PC에서 동작하고 있는 TFTP의 동작성은 확인이 된 거고요. 이 다음에는 NFS 데몬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NFS가 문제없이 설정이 되었다면 etc 밑에 보시면 익스포츠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셋업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NFS의 디렉토리를 설정하셨던 디렉토리의 패스가 이 익스포트 파일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 NFS 데모하고 설정 파일은 확인이 된 거고요. NFS를 시작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시는 명령어로 NFS 서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스타트 명령을 이용해서 이네이블된 NFS 서버를 시작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시켜 주셨으면 NFS가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디렉토리로 가셔서 NFS가 마운팅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는 템프 폴더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템프 폴더를 NFS의 마운팅 폴더로 사용해서 NFS를 마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명령으로 마운트를 하는데 마운팅 타입은 NFS가 되고요. 그 IP에 접속할 NFS 디렉토리 패스가 되고요. 그리고 NFS 디렉토리 패스가 마운팅할 대상 마운팅 디렉토리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템프 디렉토리에 마운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템프 디렉토리에 NFS 마운팅 되게 되면 이렇게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설정했던 NFS와 연결이 돼서 마운팅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프 디렉토리의 하위의 내용하고 NFS 디렉토리의 하위의 내용은 같게 됩니다. 이 마운트를 해제할 때는 언마운트 명령을 내리면 되고요. NFS에 마운팅 되었던 마운팅 포인터의 마운팅 디렉토리를 언마운트 한다고 명령을 내리면 보시는 것처럼 NFS 파일 시스템에 언마운트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눅스 PC에 TFTP 서버와 NFS 서버가 제대로 동작되는 게 확인된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SKAM62A LP의 부팅에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UART 터미널 연결을 위한 마이크로 USB 연결을 했고요.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연결된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서 TFTP와 NFS로 접속해서 이 보드가 부팅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보드를 켜기 위해 전원을 넣어주시면 부팅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팅된 거는 SD카드에 들어있는 커널과 루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부팅이 된 거고요. 지금은 SD카드에 들어있는 커널과 루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TFTP 상에 존재하는 커널 이미지하고 루트 파일 시스템은 NFS 디렉토리 밑에 있는 루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부트의 설정을 변경을 해서 TFTP와 NFS가 구동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를 리부팅 해 주셔야 되고요. 보드를 재부팅 하시거나 부팅 하신 이후에 부트로더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엔터를 눌러서 부트로더의 프롬프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트로더는 유부트가 되고요. 이 유부트 같은 경우에는 각 설정 파일과 환경 변수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쉘 명령어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드의 유부트의 환경 변수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print env라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 설정 내용을 보기 편하도록 한번 긁어서 파일로 보겠습니다. print env 했을 때 나오는 기본 유부트의 환경 설정을 긁어서 파일에 저장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유부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쉘 명령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팅에 사용되는 부트 파라미터를 수정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set env에서 이렇게 부트 args란 이 명령으로 리눅스 커널을 부팅하기 위한 부트 파라미터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TFTP와 NF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TI의 부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부트 env 파일이라 그래서 uenv.txt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정의하고 있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load env라고 하는 환경 변수로 다시 적용이 돼서 할 때 이렇게 load env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SD 카드에 들어가 있는 uboot의 환경 변수를 직접 집어넣어서 환경 변수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부팅할 때 읽어지는 uenv.txt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부트 아규먼트 및 부팅에 필요로 하는 TFTP NFS를 사용한 부팅을 위한
환경 변수들을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TFTP와 NFS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uenv.txt 파일이 어디 있냐면 지금 부팅에 사용되는 SD 카드를 보시면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의 파티션은 유부트 및 리눅스 커널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하나의 파티션은 루트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중에 유부트 및 리눅스 커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파티션 내를 보시면 uenv.txt 파일이 들어 있고요. 그 uenv.txt 파일에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TFTP 및 NFS를 사용해서 부팅할 수 있도록 설정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SD카드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SD카드를 PC에 마운팅 시켜보면 트라고 하는 이름의 파티션이 있고요. 그 파티션 내에 보시면 uenv.txt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uenv.txt 파일을 읽어서 유보트가 TFTP와 NFS를 사용해서 부팅할 수 있도록 설정 파일을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정 파일을 집어넣고요. 보시면 동작하고 있는 리눅스 PC의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요. 이것은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놨지만 타겟보드인 SKAM62ALP의 IP 주소입니다. 근데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 타겟보드의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uboot의 DHCP 명령을 사용해서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주석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TFTP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커널 이미지하고 그리고 TFTP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디바이스 트리 바이너리 파일의 이름이고요. 뒤에 이 루트 패스 같은 경우는 루트 fs 다시 말해 NFS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패스의 네임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경 설정 변수를 집어넣는데 여기 set env 그래서 파라미터를 재정의를 했고요. 이번적으로 똑같이 콘솔은 집어넣고요. 루트는 NFS를 사용하도록 했고 루트 디렉토리의 이름을 서버 IP, 다시 말해 NFS가 동작하고 있는 서버의 IP에 그 서버의 NFS 디렉토리 패스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옵션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IP는 자신의 IP와 이더넷 제로, 지금 SKAM6A LP 같은 경우에 이더넷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 이름이 이더넷 제로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넷 제로를 통해서 IP를 쓰겠다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TFTP로 커널 이미지를 다운받을 거고 로드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커널 이미지가 다운로드 될 위치의 어드레스가 되고요. 이거는 TFTP가 다운로드 받아야 될 위치의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한 부트 아규먼트를 런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딩은 이런 명령으로 되게 해놨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uenv 커맨드라 그래서 DHCP를 사용해서 이 보드의 IP를 받아오게 되고요. 서버 IP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이 서버 IP를 저장받게 했고요. 그리고 run net boot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TFTP와 NFS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부팅이 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uenv.command라고 하는 이 환경 변수는 env boot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run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 명령으로 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envtxt에 요 환경 변수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요 환경 변수를 가지고 부트로더는 부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TFTP와 NFS로 동작하는 환경이 구성될 겁니다. uenv.txt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다시 재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면 리셋 핀이 있기 때문에 리셋 핀을 눌러서 재부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FTP로부터 커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모습이 보이고요. 디바이스 트리 관련 파일도 다운로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커널과 디바이스 트리 관련 파일은 TFTP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절차를 부팅 중에 볼 수 있었고요.
루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NFS를 이용해서 지금 보드에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보드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 위치에 만들어진 파일은 NFS의 디렉토리에 가서 루트 디렉토리의 홈 영역으로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target underbar hello.txt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 제가 보시는 것처럼 hello라고 썼고요. 보드 상에서도 target.hello.txt를 보시면 hello라고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NFS 디렉토리 상에서도 파일을 만들게 되면 바로 보드에도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FTP와 NFS를 환경을 구성하시면 커널 이미지를 재빌드하시거나 아니면 루트 파일 시스템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거나 할 때 바로 적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